손마디가 뻐근해질 때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25의 봄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잡았던 그 손. 가자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심장이 크게 뛰었던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건너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이 수십 년 뒤 불 꺼진 거실에서 나 요즘 너무 외로워라는 고백으로 무너져 내릴 줄은요. 김정우는 오늘도 아침마다 손을 주무르며 눈을 뜹니다. 손마디가 뻐근합니다. 관절염이 시작된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아플 때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오직 한 사람의 손만 꼭 쥐고 있었던 그때로요. 25의 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막차를 놓칠까 초조해하던 박선영이 그의 손목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가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심장은 이유 없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치면 다시는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둘은 가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정호는 인쇄소 막내였습니다. 하루 종일 잉크 냄새를 맡으며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시장 통닭집에서 일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었고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데이트는 늘 소박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우동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남은 국물에 소주를 조금 부어 마셨습니다. 선영은 이게 더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정호는 그 웃음을 오래 보고 싶어서 일부러 천천히 먹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로 어깨를 맞대고 걸었습니다. 신발이 젖었습니다. 그래도 웃음이 먼저 났습니다. 정호는 선영의 어깨에 닿은 빗물을 손으로 훔쳐주곤 했습니다. 선영은 그럴 때마다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정호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정호의 손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영의 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무게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함께라서 가벼웠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둘은 한강 둔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바람에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나 큰 거 안 봐라. 그냥 오래같이 가자.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손은 절대 안 놓을게. 그 약속이 이렇게 오랫동안 무거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건너겠다는 말이라는 걸,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라는 걸 그는 훗날에야 알게 됩니다. 지금 정호는 손을 천천히 펴봅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박혀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고 놓았는지,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뎌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놓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선영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정호는 그녀의 손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손만큼이나 늙어버린 그 손을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손을 놓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결혼 초의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창문 아래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장마철이면 벽지가 눅눅해졌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집엔 웃음이 많았습니다. 선영은 물이 새는 걸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숨 쉬네. 정호는 그런 선영이 고마웠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덜 바빴습니다. 정우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식 자리가 있어도 먼저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마주 앉아 하루를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인쇄소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시장에서 만난 별난 손님 이야기를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는 밤새 이름을 정하며 웃었습니다. 선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같이 하면 괜찮겠지? 정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셋이서 하는 건데.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IMF는 예고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뉴스에서만 듣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우가 다니던 인쇄소는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텨보자던 사장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번 달이 끝이었습니다. 정우는 퇴직금이라 부르기엔 초라한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한 잔 떠다 주었습니다. 마셔. 정우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삶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선영은 시장을 돌며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는 일용직과 작은 인쇄소를 전전했습니다. 일이 있는 날도 있었고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없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대화는 줄었습니다. 웃음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둘은 각자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나간다. 문 잠가.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먹었어? 응.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텨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요. 그 시절 둘은 사랑하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선택이 이후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조금씩 굳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분식집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우도 작은 인쇄소에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남았습니다. 몸에 밴 습관처럼요. 정우와 선영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 인사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나간다. 문 잠가. 서로의 얼굴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니, 여유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나눈 돈 이야기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위험해. 알아. 나도 계산 중이야. 그 짧은 대화는 둘의 마음을 깊이 긁어놓았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턴가 비 오는 날이 싫어졌습니다. 예전엔 좋아했습니다. 선영과 우산 하나를 쓰고 걸었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엔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선영은 우연히 정우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분식집 단골이 보낸 짧은 문자였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오래 듣지 못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정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난 왜 그런 말 안 해?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영은 다시 말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단 말도 오래 안 들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둘은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침묵은 길었습니다. 방은 이상하게 넓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손을 뻗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선영의 손을 잡는 게 어색해졌습니다. 25의 봄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잡았던 그 손을요. 지금은 손을 뻗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지 못한 채 쌓아둔 시간이 그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멀어질지도 모른다고요. 정우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현실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선영은 먼저 거실불을 켰습니다. 전날 밤 켜지지 않았던 불이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집은 낡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색이 바랬고 소파는 한쪽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거실로 나왔을 때 선영은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 있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선영의 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정우가 늘 주무르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 손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손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관절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아프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파. 많이. 그 말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멈추면 다 무너질까봐. 가장이라는 말 뒤에 숨겨둔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속 뛰어야 했어. 쉬면 안 될 것 같았어. 당신도 아이도 이 집도 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손이 아프기 시작했어. 처음엔 괜찮았어. 참을 만했어. 근데 점점 심해졌어.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못 펴. 뻣뻣해서. 근데 말 못했어.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선영은 정우의 등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게요. 선영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잠시 후 다시 한번요. 정말 사랑해. 그 말에 정우는 울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쥐고 있던 삶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선영을 꼭 안았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둘은 알았습니다.
이 집을 버텨온 건 책임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사랑이었다는 거리요. 며칠 뒤 정우는 병원에 갔습니다. 선영이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가봐. 제발. 정우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관절염이 꽤 진행됐네요. 왜 이제 오셨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끄고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정우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많이 진행됐대. 근데 치료하면 나아진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며칠간은 괜찮았습니다. 정우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선영은 분식집 문을 조금 일찍 닫았습니다. 둘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었어. 당신은?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영은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진 결과 나왔어. 갑상선에 이상이 있대.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심한데?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다시 검사 받으래.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괜찮은 척 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그냥 확인하는 거래. 하지만 정우는 알았습니다. 선영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요. 다만 내색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걸요.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우는 함께 갔습니다. 일을 쉬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정우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선영 생각을 했습니다. 선영은 분식집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사장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둘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양성입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에요. 하지만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다행이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선영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를요. 선영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정우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손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건 집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이 잠든 얼굴을 보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건강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요.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요. 버티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또다시 짧은 인사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간다. 선영도 대답했습니다. 조심해. 정호는 계단을 내려가다 멈췄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선영에게 다시 한번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대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선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같이 먹으면 돼.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금방 갈게. 집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뒤에서 선영을 안았습니다. 선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정호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선영은 가스불을 끄고 돌아섰습니다. 정호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당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섭게. 정호는 웃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앞으로 자주 이럴 거야. 둘은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요. 국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삶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아침 일찍 나갔고 선영은 여전히 분식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틈이 생겼습니다. 작은 틈이었지만 중요한 틈이었습니다. 정호는 하루를 말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선영을 데리러 분식집에 갔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왜 왔어? 같이 가자. 나 혼자 집 가기 싫어.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정리하고 갈게. 정호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호는 미처 몰랐습니다. 선영이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가는 길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정호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손 시려? 아니, 그냥 잡고 싶어서. 며칠 뒤였습니다. 정호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정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선영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 가게에서 단골 아주머니가 119 불러줬어. 정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상사에게 말도 없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디야? 어느 병원?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금방 갈게.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호는 달려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놀랐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아내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의사를 따라 진료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갑상선 문제도 있고 혈압도 불안정하고요. 무엇보다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좀 쉬셔야 합니다.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선영에게 돌아왔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쉬래.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안 돼. 단골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정우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가게는 나중에 다시 열면 돼.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제일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병실로 옮긴 뒤 정우는 선영 곁을 지켰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냈습니다. 상사는 이해해줬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죠. 천천히 오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잠들었습니다. 정우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링거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손을 펴봤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눈을 떴습니다. 잠잤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링거를 뗐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퇴원은 아직이었습니다. 의사는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서로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살았을까? 언제부터 대화가 끊겼을까?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IMF 때부터인 것 같아. 그때부터 우리 버티기만 했던 것 같아. 선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우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선영도 울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그날 밤 정우는 선영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나 무서웠어. 당신 잃을까봐. 가장으로서 실패할까봐. 그래서 계속 뛰었어. 쉬지 않고. 근데 정작 당신은 보지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선영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똑같아. 나도 당신한테 기대고 싶었어.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당신도 힘들어 보여서 차마 말 못했어. 그렇게 혼자 버텼어. 둘은 안았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요. 오랫동안요. 간호사가 들어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선영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위해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새로 널었습니다. 꽃도 사다 놨습니다. 선영은 집에 들어서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가게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좀 쉬면서 생각해 볼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선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당신이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당신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제는 선영이 물었습니다. 돈은? 정우는 웃었습니다. 모아둔 것도 있고 뭐 해먹고 살겠지. 우리 IMF도 버텼잖아. 선영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것도 버텼는데. 며칠 뒤 정우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사는 말렸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정우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가벼웠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선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다녀왔어. 정우는 선영을 안았습니다. 사직서 냈어. 선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화났어? 아니. 오히려 다행이야.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손을 잡고요. 영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정우는 선영의 옆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하지만 결국 여기로 왔구나. 서로의 곁으로요. 삶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틈이 생겼습니다. 작은 틈이었지만 중요한 틈이었습니다. 정우는 하루를 말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둘은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나무들은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엔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늙어가는 거 아닐까?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익어가는 거지. 선영은 정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익어간다는 게 뭐야? 정우는 대답했습니다. 단단해지는 거,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닐까?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부부가 산책하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자신의 손과 함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손 안 아파? 아파. 근데 괜찮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그 말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서 더 진짜였습니다. 선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우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말 하나만 있으면 사막 같은 날도 꽃길처럼 걸을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세월의 한복판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분식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규모를 줄였습니다. 영업시간도 짧게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게. 정우는 분식집 정리를 도왔습니다. 함께 테이블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정우는 작은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 3일만 일했습니다. 돈은 전보다 적게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선영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둘은 함께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이거 먹어볼까? 좋아. 사자. 사소한 대화들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서툴렀습니다. 칼질도 느렸고 간도 잘 못 맞췄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도 돼. 밥을 먹으며 둘은 하루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었어. 당신은? 나도. 근데 좋았어.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우의 손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픔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싫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우와 선영은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참 먼 길 돌아왔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근데 결국 여기 왔네. 여기가 어디? 서로 겨. 정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그 손을요. 선영의 손도 거칠었습니다.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지. 근데 남은 시간 동안은 제대로 살고 싶어? 정우는 웃었습니다. 제대로 산다는 게 뭔데?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말하는 거, 손잡는 거, 그런 거. 둘은 그렇게 조금씩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화려한 말이나 큰 행동이 아니라요. 매일 손을 잡아주는 것, 매일 안부를 묻는 것, 매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쥐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책임도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하지만 늘 그곳에 있었던 사랑이요. 봄이 왔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우와 선영은 다시 그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 정우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팡이 짚고 여기 나와서 앉아 있겠지. 손은 놓지 마. 절대 안 놓아. 정우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라고요. 멈출 수 없지만 함께라면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선영이 정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마워. 뭐가? 같이 있어줘서. 정우는 선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우와 선영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순간이 진짜라는 것도요. 그리고 이 진짜 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는 것을요. 정호는 마지막으로 선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놓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마세요. 매일 안부를 물어주세요. 함께 있어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